베트남 여성은 국적만 취득하면 이혼한다던데요. 국적 따면 결국 떠난다는데 사실인가요? 나중에 베트남 남자 식구를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평생을 함께할 참 좋은 인연, 참 좋은 국제 결혼입니다. 국제 결혼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국적만 취득하면 이혼한다던데요. 국적 따면 결국 떠난다는데 사실인가요? 나중에 베트남 남자 식구를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처음 상담을 오시는 신랑님들 중에는 이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여러 이야기를 접하고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가진 상태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영상이나 후기에서는 국적 목적, 비자 목적의 결혼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신부를 초기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SNS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을 봐야 한다, 삭제된 기록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부님이 정말 모든 것을 숨기고 몇 년 동안 완벽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오히려 특별한 수준의 준비가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면 국정원, 블랙요원 수준 아닐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과정이 훨씬 길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6조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가 간이계약을 신청하려면 일정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결혼했다고 바로 국적 신청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결혼 이후에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혼인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야 기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아 신청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적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체류 상태와 혼인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어지고 한국어 능력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서 다른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면접도 진행되고 최종 허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역시 실제 기아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반영됩니다. 즉 서류 하나 넣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아무리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국적 취득까지 약 4년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4년 동안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별거가 길어지거나 혼인관계가 흔들리면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적만을 목적으로 결혼했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모든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말처럼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해서 움직이는 경우보다 실제로 함께 살아가면서 관계가 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적 취득 후 베트남 남자 식구를 초청한다는데요. 이 부분도 실제 제도를 보면 바로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소득 조건, 주거 조건, 초촉 심사 등 추가 요건이 다시 필요합니다. 결국 결혼 후 국적 취득까지 약 4년, 그 이후 다시 초청 가능 단계까지 3년 이상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최소 7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해외에서 누군가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과정 자체가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국적 취득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함께 살다가 결국 성격 차이나 생활 방식 때문에 관계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만 가지고 처음부터 목적이 불순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끼리의 결혼도 몇 년 뒤 이혼하는 경우가 많듯이 국제결혼 역시 결국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법무부에서도 국제결혼 관련 통계를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관련 숫자를 단순히 묶어서 국제결혼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통계 해석이라고 공식적으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즉 일부 사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오히려 현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중에 국적 목적 신부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국적 취득까지 실제로 몇 년이 걸리나요? 그 과정에서 어떤 심사가 있나요?
이 질문에 현실 절차를 설명하는 곳인지 막연한 불안만 강조하는 곳인지 금방 차이가 보입니다. 국제결혼은 불안을 키우는 정보보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확인되는 상대의 태도와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현실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참 좋은 국제결혼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와 연락처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